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완화시킨 면역 닥터 서정 원장입니다. 오늘 여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암인 난소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의사들도 난소암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통계 때문입니다.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워 대부분 3기, 4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아무런 증세가 없었는데 아랫배가 불러와 검사했더니 암세포와 복수가 복강 내에 가득 찼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이지 않을까요? 난소암의 경우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3기, 4기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상황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암 중 난소암의 재발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1차 치료 후 여성암의 재발률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숫자로 실감됩니다. 유방암은 20에서 30%, 자궁 내막암은 5에서 40% 재발하는 데 반해 난소암의 재발률은 무려 50에서 80%에 달합니다. 이 역시 난소암은 1기 진단보다 3기, 4기 진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늦어진 만큼 복부 내 장기 여러 곳에 퍼진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 암세포가 다시 자라나 뒤늦게 발견되는 게 재발입니다. 특히 장액성 난소암의 경우 1차 치료 후 재발률이 무려 80% 이상입니다. 재발률뿐 아니라 사망률 통계도 무섭죠.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유방암 94%, 자궁 내막암 89%로 대부분 5년을 생존하는 반면 난소암은 66%로 낮은 편입니다. 더구나 난소암은 여성암 중 유전성이 가장 큽니다. 일반적으로 난소암을 진단받으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합니다.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방암, 난소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자궁내막암, 췌장암, 피부암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는 남자에게도 유전됩니다. 그래서 딸, 아들, 형제, 자매에게도 유전자 검사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유방암, 전립선암이 생길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라면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상피성 난소암 환자의 15% 이내에서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는데 남녀 모두에게 유전됩니다. 난소암 환자의 가족에게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될 확률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그래서 엄마나 자매 중 난소암 환자가 있다면 다른 여성 가족도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나 이모가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면 그 양가 딸과 아들까지 모두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돌연변이 양성이 나오면 젊어서부터 암 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통계는 난소암이 여성암 중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성암 중 3기, 4기 암의 10년 생존율은 난소암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여성암만으로 특정해서 10년 생존율 통계를 살펴보았더니 난소암이 45.5%로 가장 높고 유방암이 45.2%, 자궁 내막암은 35.2%였습니다. 이처럼 4기 난소암의 10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소암 환자 중 복수가 차고 암 사이즈가 10cm 이상 되고 복강 내 여러 곳에 원격 전이가 된 경우라도 표준 치료로 완전 관리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점은 일반적인 고형암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탁월하면서 재발도 잘하는 이런 현상은 백혈병이나 림프암 같은 혈액암에서나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소암 환자에게 용기를 가지고 치료하자고 말합니다. 표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영양과 면역치료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응원하면서요. 그동안 제가 영상과 글에서 항암 치료를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항상 비판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독성이 큰 항암 치료가 남발되는 경우입니다. 난소암의 경우라면 표준 치료가 잘 정립되어 있고 효과도 확실하니
적극적으로 항암과 수술을 하도록 권장드립니다. 특히 복막전이가 동반되는 난소암의 경우 먼저 6회 항암을 하고 개복 수술을 한 후 복강 내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하이팩 치료까지의 조합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파프 표적 치료제 장기 복용도 마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역시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힘들지 않고 지연되지도 않고 남다른 효과를 얻기 원한다면 면역 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환자의 영양과 신진대사 그리고 면역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수술 항암 치료를 잘 받는 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암은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병원의 표준 치료는 효과적이지만 매우 공격적입니다. 표준 치료를 받으면 정상 기능의 상당 부분이 나빠지고 면역력 저하도 불가피합니다. 다행히 표준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어도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난소암은 재발을 잘합니다. 재발 후 또다시 표준 치료를 받고 완전 관해되더라도 또다시 재발합니다. 재발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표준 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은 늘어만 갑니다. 오랜 치료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 부신이 망가지고 항상성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부신 고갈과 항상성 붕괴, 이것 때문에 암 재발을 막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단 하나, 재발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알다시피 재발하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병원이 대신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관리한 사람만 치료 결과가 좋고 삶의 질도 좋고 재발도 지연됩니다. 관리가 부실하면 고생하는 보람이 없습니다.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치료 결과도 나빠집니다. 특히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늘 항상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